지금 세마고 통합과학 대비반 말씀드리는 거니까 일단 통합과학 대비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 얘기를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깜빡하고 제 소개를 좀 빠뜨렸는데요. 저는 일단 카이스트 물리학과 생명공학과 복수 전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서초랑 그 다음에 동탄 등의 명인 학원에서 주로 이 통합과학이랑 물리학 1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탄에서는 고2 대비반, 그 다음에 고3 대비 물리학 1 수업이랑 그 다음에 겨울방학 특강으로 통합과학 수업을 하고 있고요. 통합과학을 수업은 처음 통합과학이 이제 새 교과과정에 편입된 게 2018년도부터인데요. 2018년도부터 쭉 통합과학 수업들 쭉 해왔고요. 물론 이제 여러 지역에서 제가 걸쳐서 하다 보니까 이제 동탄에 대해서는 이렇게 엄청 많은 경험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통합과학 자체만으로는 계속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쭉 강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의 특성이랑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통합과학반이 세마고 전담반이라고 이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제 어머니들께서 뭐 제 수업을 듣게 하실 수도 있고 듣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어머니들이 다른 학원에서 통합과학 수업을 선택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이런 통합과학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꼭 신경 써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여기 제가 칠판에다가 간단하게 좀 쓰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차피 뭐 단원명 같은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들께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쓴 거니까 따로 이것들을 뭐 적으시거나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교과서 단원명이에요. 그저 이 통합과학의 구성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 통합과학 전에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학 과목이 공통과학이라고 이름이 불려지는 이제 과학 과목이었어요. 그때 역시 문이과 통합 과목이었고 이제 학생들이 1학년 때 이 과학을 배운 다음에 2학년 때 과학으로 넘어가는 이런 구조였는데요. 예전에 이제 내용들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가르쳐야 되다 보니까 약간 너무 동떨어진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여러 가지 비판들이 많았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통합과학이 만들어지면서 기존에 있었던 중학교 3학년 과학 과정이랑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과학 과정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내용들로 통합과학을 다시 구성을 하게 된 거예요. 특히 지금 뭐 여러 가지 과목들의 변화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제 과학 탐구,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과학 탐구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많이 하향됐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많이 축소됐어요. 예전에는 과학 탐구 내용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과학 탐구에 드는 시간들이 꽤 많이 소요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의 비중이 아무래도 국영수와 같은 주요 과목들이 좀 쏠려 있기도 하고 과학이 이제 너무 과한 내용들을 좀 많이 포함하고 있느냐라는 비판 때문에 이 과학 내용들이 많이 축소가 됐고요. 근데 그렇게 축소되는 과정에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배우던 내용들이 일부 난이도가 완화되면서 통합과학 내용으로 넘어오게 됐고 그래서 이 통합과학은 실질적으로 범위만 보게 되면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범위들을 좀 갖고 있어요. 일단 물리화학, 생명, 지구과학 4과목의 전체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배웠었던 내용들을 이제는 통합과학에서만 배우는 그러니까 이 통합과학에서만 가르쳐주는 내용들도 몇몇 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과학을 이제 수업을 듣는 이유는 이제 몇몇 부분들이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는 이제 악명이 좀 있어서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과학의 이 4가지 파트인 물리와 그 다음에 화학, 그 다음에 생명, 지구과학 이렇게 4가지 파트 중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들 알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물리화학 파트가 난이도가 높다라는 것이죠. 이 물리화학의 난이도가 높은 이유는 응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식을 기억을 하고 이 공식과 관련된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 이 공식에 우리가 숫자를 넣어서 어떤 답을 구하는 문제들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화학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물질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다른 분야들과 연결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화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밑에 있는 생명과학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 두 가지 내용이 같이 나오는 통합과학에서는 이 두 내용을 합쳐서, 그러니까 생명과학 내용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화학적 지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보기가 나온다든지, 화학의 내용인데 그 화학의 물질의 예로서 생명체에 대한 예를 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화학에 대해서 이제 어렵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제 많이들 과학 탐구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생명지구과는 그래도 공부하기 좀 편하지 않느냐, 얘들은 그냥 암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 이제 어디 가서 이제 간담회에서 이제 과학 탐구 얘기를 할 때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건 5년 전에 끝난 얘기다. 더 이상 생명지구과학이 호구 과목이 아니고 이걸 더 이상 쉬운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항상 말하고 다니고요. 실제로 물론 그렇게 아주 정확한 비교는 아니지만은요. 작년에 이제 수능에서 과탐 물리, 그러니까 원 과목, 그러니까 2학년 과목에 대해서 이 네 과목들의 점수를 비교해 보면은요. 물리 같은 경우에는 50점 만점에 50점이 등급 1등급 컷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문제가 틀리면 바로 3등급으로 떨어지는 그런 점수대였고요. 화학도 47점, 그러니까 한 문제 틀리면 바로 2등급으로 떨어지는 이런 점수대였고, 역시 생명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혼자만 44점이었어요. 등급 컷이. 그러니까 얘는 두 문제 틀려도 1등급이 나오는 거죠. 실제로 과학 탐구에서 물론 가장 사람이 많은 과목이기도 하지만 요즘 몇 년 동안의 평가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다라고 알려져 있는 과목이 지구과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서울대 같은 최고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등급만 얻어서는 안 돼요. 아시겠지만 표준 점수라고 하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점수가 중요한데요. 그 점수가 물리 50점도 있고 화학 50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물리 50점을 맞기가 어려우냐, 화학 50점을 맞기가 어려우냐를 비교하는 점수가 표준 점수라는 점수예요. 근데 그 표준 점수가 지구과학이 이 물리학보다 거의 같은 점수에서 적게는 5점, 많게는 10점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서울대에서 지구과학을 별로 안 좋아한다라는 말까지 있었는데, 요즘에는 서울대 가려면 지구과학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점수를 확보하려면 지구과학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난이도가 높아져요. 당연히 그런 경향은 통합과학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물리와 화학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특히 이제 문과지망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물리와 화학의 이런 응용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을 갖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 물리와 화학의 난이도를 좀 낮추는 대신 이 생명과 지구과학, 그러니까 조금만 공부량이 많으면 충분히 문과 학생들도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난이도를 조절하는 정도의 문제들을 많이 내는 편이고요. 특히 이 지구과학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이제 출제되는 그런 경향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학교와 선생님들의 현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한 7개 학교를 맡았었고, 그 다음에 그 전에도 5개 이상 무조건 학교들을 맡아왔었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의 경향성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두드러지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총 4개의 큰 단원으로 이 통합과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여기 있는 2단원과 3단원을 반으로 뚝 잘라서 여기 앞에 있는 부분이 일반적으로는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범위,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이 이제 2학기 시험 범위가 되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제 학교마다 통합과학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조금씩 달라서 이 진도가 범위 자체는 요 안으로 제한되는 경우들이 많지만 진도의 순서, 시험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통합과학 선생님이 그 선생님들이 반을 나누어서, 그러니까 1번부터 몇 번까지는 이 선생님, 2번부터 2번 이 선생님, 이런 식으로 전담제를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순서대로 진도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물화생지 각 파트별로 선생님들이 들어가셔서 그 부분에 대한 수업들을 따로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특히 과학 중점반을 주로 운영하는 학교들에서는 그런 경향이 좀 두드러지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파트에서 물화생지 파트들을 나누어서 그것들을 제각각 진도를 나가는 스타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1, 2단원은 이제 일단은 이 1학기 시험 범위가 중요하니까요. 앞에 있는 1, 2단원에 대한 구성을 좀 보시면, 여기 있는 물질의 기원, 이건 이제 이름은 물질인데 사실 우주과학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갑자기 뭐 빅뱅이니 뭐 별이니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이제 이런 물질들이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하는 물리학과 지구과학이 합쳐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서 등장을 하고요. 이제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가장 이제 문제가 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죠. 바로 화학결합과 규칙성, 주기율표라고 하는 화학을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여기서 출제가 되고요.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일단 첫 번째는 어렵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통합과학 선생님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전 물리학 선생님인데 학생들한테 방학 동안에 뭘 공부해야 돼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제일 먼저 제가 하는 말은 화학원 선행을 한번 했니? 라고 물어봐요. 화학원 선행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방학이 처음 시작할 때는 화학원을 한번 들어놓으면 통합과학을 공부할 때 훨씬 편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바로 그런 화학원과 관련된 그리고 화학원을 배우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 이 부분이고요. 당연히 학교에서 문제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고등학교 2학년 화학 내용을 여기에 끌어와서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었던 화학의 특징, 다른 과목과의 이 연계성, 바로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단원에서 생명이랑 지구과학과 관련된 화학 개념들이 같이 연결이 돼서 문제가 나오게 돼요. 일반적으로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이따 이제 세마고 얘기를 말씀드리겠지만 세마고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그러니까 진도 자체를 일반적으로 순서대로 나가는 경향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1단원이 중간고사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 파트에서 점수를 구분하는 그 기준이 바로 이 부분, 화학 관련 부분이 중간고사 점수를 나누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 파트는 이제 그 통합과학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파트는 이름만 보시면 알겠지만 역학적 시스템, 바로 물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리가 응용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 요즘 들어서 조금 어렵게 고등학교 2학년 내용과 연계해가지고 문제를 좀 어렵게 내는 경향이 있는 그 파트가 바로 이 두 번째 파트고, 그 다음 생명 시스템, 생명과학 부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2단원이 일반적인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재미없죠? 제가 원래 수업들이 원래 좀 지루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원래 물리학 강사들이 약간 좀 진지충들도 많고요. 쓸데없이 진지하기도 하고 제 또 목소리가 약간 좀 그래서 학생들도 굉장히 그런 부분을 힘들어합니다. 가끔씩 어머니들도 조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충격이었는데 요즘은 그러려니 합니다. 네. 자, 그래도 이제 뭐 제가 빨리빨리 지루한 부분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일단 통합과학이 그런 과목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말이 길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합과학,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머니들께서 꼭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저한테 수업을 들어라. 뭐 저는 사실 그런 말 잘 못해요. 하지만 꼭 어머니들께서 신경 쓰셔야 될 것은, 물론 요즘에 안 그런 학원이 거의 없긴 한데요. 특히나 통합과학을 이제 점점점 큰 학원에서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바로 하나가 뭐냐면은 학교별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합과학은 이제 더 이상 연합반의 형태로는 도저히 준비할 수 없는 과목이 돼버렸습니다. 일단은 학교별로 진도가 너무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선생님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성이나 전담의 형태에 따라서 이 순서대로 쭉 1, 2, 3, 4단으로 쭉 나가는 학교들도 있고 물화생지 내용들을 쭉 같이 진행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연합반의 형태로는 그 학생들의 진도나 시험 범위나 혹 필요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절대로 충족시킬 수가 없고요. 좀 이따가 세마고 기출문제를 몇 문제 보게 될 텐데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학교마다 그리고 선생님들마다 좋아하는 문제들이 항상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중간에 학교의 선생님이 교체돼도 거의 일반적으로 거의 유지되는 그런 경향들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과 비슷한 문제에 대해서 출제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풀리고 그것들을 기억시킬 수 있게 하려면 당연히 그 학교를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학교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는 전담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통합과학을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학원의 도움을 받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학교 전용의 반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전에는 과학이 사실은 저는 이제 영어랑 국어 같은 건 잘 모르긴 하는데요.
국어랑 영어는 제가 알기로는 교과서마다 안에 있는 지문이나 나오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원래부터 이제 학교별로 따로 수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과학은 사실 출판사마다 과학책 내용이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어떤 내용이 덜 중요하게 강조되느냐, 더 중요하게 강조되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통합과학 2018년에 시작을 했을 때는 학교들을 다 모아놓고 제가 수업들을 했었어요. 심지어 한 반에 11개 학교가 모인 적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연합반을 진행을 했는데, 이게 첫 해부터 벌써 어그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학교마다 진도도 다르고요. 학교에서 내는 문제 스타일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풀어주는 문제들도 전혀 유형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자, 점점점 학교별로 나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좀 규모가 작은 학원에서 원래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그런 학원에서는 이제 통합과학을 도저히 운영하기가 힘들게 됐어요. 왜냐하면 학교별로 나눠버리면 원래 한 반에 한 20명, 30명씩 모여 있었던 반이 나누면 한 두세 명밖에 안 남아버리니까. 자, 그래서 반드시 학교별 준비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셈하고 통합과학인데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희한테 좀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의외로 셈하고 통합과학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저는 사실 셈하고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제가 이제 언뜻 이제 다른 주변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좀 듣고 얘기를 들은 바로는 셈하고 수준이 좀 높다, 셈하고가 좀 문제가 좀 어려운 편이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8년부터 작년까지 출제했었던 기출문제들을 전부 다 좀 보면서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 통합과학 문제 수준은 다른 지역이나 다른 학교들에 비교했을 때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행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과학에 별 관심이 없었던 문과 학생들이 좀 불리하다거나, 이런 식의 차이는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문제 유형이에요. 그 문제의 특징을 좀 보시면은요, 일단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문제는 뭐 문제가 뭐 어떤 문제인지 푸실 필요는 없고요. 네, 이 문제가 2018년도부터 2020년도, 그러니까 작년까지 계속 똑같은 유형이 출제된 문제입니다. 완전히 똑같이요. 이 그림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물어보고 있는 유형도 똑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보시면, 그러니까 요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보면,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있는 개념들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들이 주로 나옵니다. 다만 난이도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원래 과학 문제가 그런데요. 과학은 사실은 무슨 학문이냐면 해석의 학문이에요. 과학도 단어를 따로 외워야 됩니다. 단어집이 따로 있어야 돼요. 과학에 있는 문장을 읽고 이 문장이 어떤 뜻인지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문장을 다른 문장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영어 같죠? 근데 실제로 영어 공부하듯이 공부하면 진짜 과학이 쉽습니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해서 다른 문장으로 물어보는 형태로 보기들을 출제합니다. 모든 과학 구문들이 거의 그렇긴 한데요. 다행히 선행 개념들,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개념들을 알려주거나 혹은 그것을 응용해서 알아내야 되는 문제의 유형은 거의 나오지 않는 편이고, 기존의 개념을 변형해서 그것들이 이 말과 이 말이 같은 거냐, 다른 거냐라고 물어보는 형태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과학 문제들이 가장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된다, 뭐 외워야 된다 이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의 흔하게 출제될 수 있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종종 당연히 난이도를 좀 조절하기 위해서 교과서 외의 내용 혹은 교과서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 약간 허점을 노리는 문제들이라고 할까요? 약간 그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냐면, 자, 깊고 그것들을 자세히 알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넓고 대신 교과서에 있는 각 부분들을 전부 다 보는 형태로 공부를 하는 게 셈하고 통합과학, 지금까지 출제된 통합과학 내용에서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교과서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교과서의 중앙에 있는 본문에 있는 내용보다 요 짜투리에 있는 알아보기 이런 데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문제들이 조금씩 출제가 되고 있어서 이런 걸로 이제 난이도를 조절하는 이게 나와?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당황성으로 이제 학생들을 어렵게 만드는 게 셈하고 통합과학 문제들의 특징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앞에 부분에서 좀 그러니까 난이도를 좀 실패했다, 그러니까 변별력이 좀 없어졌다라는 생각이 들면 2학기 파트에서는 난이도가 좀 확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그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실험으로 학생들에게 당황을 주는 겁니다. 역시 일반적인 통합과학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실험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런데 그것과 내용은 같지만 전혀 다른 이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과서에는 뭐 파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모기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파리가 주변에 있는 먹이에 대해서 뭔가 생존율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실험이 나왔다고 하면 이번에는 살충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른 예들을 줌으로써 학생들에게 당황을 하게 만드는 내용이 똑같으면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과학을 암기 형태로 공부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힘들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수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난이도를 좀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셈하고는 적어도 통합과학만큼은요 난이도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실수를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문제에서 한 문제 틀리면 바로 2, 3등급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같은 등급이 많으면 바로 그 다음 등급으로 등급이 떨어지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맞지 못하면 100점을 맞지 못하면 1등급 아니면 3, 4등급인 거죠. 등급의 손해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때문에 그런 쉬운 문제들, 당연히 나오는 기본 개념 문제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것들의 실수를 최대한 관리해서 안 틀리는 시험 문제, 어려운 걸 맞히는 공부가 아니라 쉬운 걸 틀리지 않는 공부를 하는 것이 셈하고 통합과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네, 좀만 버텨보세요. 네, 괜찮습니다. 많이 보는 광경이라서 뭐 이렇게 요즘에는 별로 이렇게 상처받고 그러진 않습니다. 제가 상당히 소심해서 학생들이 막 졸거나 막 뭐 너무 어렵다고 나가면 제가 약간 상처받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이제는 5년 정도 그렇게 단련을 받았더니 좀 어제 피곤했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돼서요. 그래서 사실은 통합과학을 공부할 때 뭐 거의 대부분 일정한 루트를 이제 이용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셈하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똑같은 개념으로 비슷한 문제 유형들을 계속 만들어서 내고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만 분석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 유형들만 파악해도 공짜로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많은 선행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본 개념들에 대한 정확한 인식만 할 수 있다면 역시 실수를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셈하고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작년까지 내용이니까 올해는 갑자기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죠. 때문에 그런 고난도 문제에 대한 당연히 대비도 해줄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기출문제를 변형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학교에서 출제됐거나 혹은 다른 과학 탐구,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과학의 내용들이 합쳐진 어려운 문제들도 풀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셈하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실수를 조절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 기억을 해가지고 그 셈하고 수업 날짜는 금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입니다. 제가 물리학 1 수업이랑 혼동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5주차 수업을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학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주차 수업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5주차 수업을 아마 하게 될 것 같고 마지막 주의 수업은 이제 시험 날짜에 따라서 달라지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시험 전날, 시험 직전 날 이제 직전 보강의 형태로 마지막 시험이 진행이 돼서 5주차 플러스 1 해서 총 6주 정도의 수업으로 일반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일단 뭐 대략적인 순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는 이제 역시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학생들의 성취도에 따라서 그 속도는 조금 조절될 수 있습니다. 네, 고생들 하셨고요. 네, 졸린 설명에 들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다른 거 질문 혹시 없으세요?